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5월 선거 방송에서도 지상파 3사의 수어 통역은 찾아보기 힘들어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높았는데요. 이번에는 지상파 3사의 메인 뉴스에도 수어 통역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복지TV 뉴스가 들어봤습니다. 소리 없는 외침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지상파 3사의 시청각 장애인 시청권 침해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농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은 상황. 이번에는 방송에서도 시청각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다며 시청권 보장을 요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 MBC를 비롯하여 SBS 저녁 종합뉴스에 수화 통역사가 없습니다. 방송 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수화 통역 비율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5%대입니다. 장애계 단체들은 현재 규정된 5%의 수어 통역 비율은 있으나 마나한 낮은 비율이라며 30%까지 확대해 제대로 된 장애인의 볼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참가한 이들은 지상파 3사 저녁 종합뉴스의 수어 통역 배치와 요구를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부와 방송사 등에도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2019 아부다비 스페셜올림픽 세계 하계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출정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정두리 기자입니다.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190개국 7,500여 명의 선수가 24개 종목에 출전하는 2019 아부다비 스페셜올림픽 세계 하계대회가 펼쳐집니다. 발달장애인 선수들의 스포츠 축제인 스페셜올림픽에 우리 선수단은 12개 종목, 선수 106명을 포함한 151명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대회를 앞두고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아부다비 스페셜올림픽 세계 하계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출정식이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서울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서창호 회장이 선수단장을 맡아 이끌게 됩니다. 저희 선수들과 저는 그 대한민국 대표단이라는 그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모두 전원 무사히 귀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1차 강화 훈련에 이어 출정식 직후부터 일주일간 제주도에서 2차 강화 훈련을 진행, 3월 8일 아부다비로 출국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전국대회를 열고 14대 전국협회장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정석광 씨가 협회장으로 당선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윤성은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지난 21일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2019년 전국대회와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시설장 및 관계자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상 유공자 표창과 삶이 있는 이야기, 수기 공모전 시상 및 정년퇴임에 임한 시설장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특강 및 제14대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들의 열띤 정책 토론회로 대회장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전국 시설장들의 직접 투표로 제14대 신임 회장으로 정석광 후보를 선출했고 정 당선자는 앞으로 3년간 임기를 맡게 됩니다. 우리 시설이 협회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시설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종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삶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 당선자는 변화의 대상이 아닌 변화를 함께 주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고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들은 커뮤니티 케어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최근 서울 망우동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계층을 위해 경기도에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정두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작은 구두방을 운영하는 이성훈 씨. 몇 년 전만 해도 단돈 2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 씨를 도와준 건 다름 아닌 지자체 체납 관련 부서. 세금을 받으러 갔다가 사정을 듣고 긴급 지원에 나선 겁니다. 살기도 싫고 그냥 고독사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분들 말 듣고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아, 그래 해보자. 생활 형편이 어려워 세금 낼 돈마저 없는 생계형 체납자. 경기도가 이런 경우 밀린 세금을 없애주거나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등 구제 지원에 나섭니다. 오는 3월 활동을 시작하는 체납관리단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빈곤계층을 발굴합니다. 일자리는 물론 상황에 따라 의료나 주거 지원까지 연결할 방침으로 어느 정도 경제력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신용 회복을 돕습니다. 경제력을 상실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결선 처분해서 경제적 해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제 지원이 들어가는 동안 차량 번호판이나 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 처분은 유예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속인 경우엔 즉시 압류하고 강제 징수가 진행됩니다. 경기 지역 체납자 수는 400만 명. 이 중 생계형 체납자는 6만 명이 넘을 것으로 경기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건국대의 한 창업 동아리가 항상 시민을 위해 희생하는 소방관을 응원하기 위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희소함으로 아직까지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 김범석 소방관의 생애와 공상 불승인 문제도 함께 다뤘습니다. 이재현 기자입니다. 화염 속 진화 작업을 펼치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눈길을 이끕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김상희, 인재근, 이재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119 레오가 주관한 소방관 당신의 색 전시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소방관의 안전 문제를 다루고 인식 개선을 위한 취지로 화재, 구조, 구급 세 분야에서 활약하는 소방관들의 전문성을 색으로 표현한 사진 전시로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소방관의 모습을 색으로 표현하고 소방관의 삶을 사진으로 전시해 어려운 여건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대한민국 소방관을 응원하고 기억하자는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특히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희귀암으로 아직까지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 김범석 소방관의 생애와 공상 불승인 문제도 함께 다뤘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원래 이제 소방관의 암투병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다 보니까는 소방관 자체에게 너무 좀 무거운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가벼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게 된 것이 좀 다른 주제 중에 하나인 색이었고 그 안에서 이제 소방관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색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소방관 하면은 빨간색 혹은 주황색을 대부분 떠올렸고 그 이유가 소방차나 그들의 기동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당신의 색은 어떤 색인지 좀 물어보고 그분 개인들의 색깔을 좀 찾아주기 위해서 이번 전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전시와 소방관 폐 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한 가방, 소방호스 파우치 등 119 레오의 제품 전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119 레오는 소방관들이 실제로 입었던 폐 방화복을 재활용해 위료와 액세서리를 제작해 판매하며 현재 1,500만 원가량의 후원금을 모금했고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전남 여수시가 졸업과 입학 시기를 맞아 교복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교복 나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교복 나눔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유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가 지난 21일 흥국체육관에서 졸업과 입학 시기를 맞아 교복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교복 나눔 전달식을 가져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이번 나눔은 2019년 새학기를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형편을 고려해 열린 건전한 소비와 따뜻한 나눔으로 문화복지에 기여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참여를 희망한 관내 중고등학교로부터 기증받은 교복과 체육복을 세탁해 저렴하게 판매하고 청소년 문화공연과 교육복지 지원학교 등 단체가 준비한 추억의 뽑기, 진로 바리스타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공간도 운영됐습니다. 오늘 교복 나눔 행사의 정신은
우리 여수의 교육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우리 시민사회가 응원을 해주고 해서 여수 교육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신나서 가르치고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그런 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올해로 9번째인 교복 나눔은 해를 거듭할수록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나눔을 통한 수익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모두 사용될 계획입니다. 교복 걱정 없는 여수를 위해 기업과 시민단체 등이 적극 협력하고 학생들은 나눔의 정을,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교복 나눔이 지속적으로 확대돼가는 여수시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유채린입니다. 전남 순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19년째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는 현대제철 순천 공장이 이번에도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권혜영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순천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19년째 펼쳐오고 있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한뜻회 봉사대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청소년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 슬로건인 한뜻회 봉사대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직원으로 구성돼 매년 초 대학 진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다라는 기업가치 실현에 노력하는 청소년 장학금 지원 사업은 지난 6년 동안 학생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준 희망 나눔 사업입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한뜻회 봉사대는 순수하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321명이 가입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순천공장 전 직원의 76%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뜻회 봉사대는 저희들이 받은 사랑을 지역에 환원하고자 사랑의 쌀 나누기,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뜻회 봉사대는 장학금과 생계비 지원 사업뿐 아니라 장애인 청소년 동반 트래킹 행사, 무료 급식소 배식 봉사,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도 참여하며 순천 지역의 미래 세대에 대한 후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시대 주인공들이 삶의 용기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희망을 전한 이번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순천시의 나눔 문화가 더욱더 확산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권혜영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휘뿌연 하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고흥군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권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청은 21일 고흥군에서 국민들의 나무 심기 참여 권장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 첫 나무 심기와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부모, 산림 기능인 등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 심기와 함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후박나무 화분 만들기 체험, 산림사업 후 버려지는 부산물 수집 등의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다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는 또 생명이고 또 우리의 삶과 이렇게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한 그루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가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오늘 저도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남북 산림 협력을 통해 화합과 교류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산림청은 숲속의 한반도를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인 세산세숲 캠페인을 추진하며 환경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은 묘목이 튼실하게 뻗어가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듯 나무 심기를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숲속의 전남이 되길 더욱더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권혜영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순천시와 여수를 시작으로 다음 달 27일까지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실이 잘 반영된 도정을 이끌기 위함인데요. 특히 이번 순방에서는 시군 행정지원 담당 국장과 관련 실국장이 함께해 사업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김영로 전남도지사는 2월 18일부터 순천시와 여수시를 시작으로 다음 달 27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공식 순방하며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도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군 순방은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도민 제일주의를 실천하고 지역의 현안과 불편사항을 청취하며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도민을 직접 찾아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는 시군 행정지원 담당국장과 관련 실국장을 시군 방문 일정에 맞춰 참석하도록 해 시군의 당면한 문제 등 건의 사업에 대한 검토와 결과도 회신할 예정입니다. 우리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임하시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 고맙고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광역단체장 평가 1위를 했다고 7개월 1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수 시민들께서 가장 22개 시군 중에서도 앞서 나가서 선도적으로 잘 해주시기 때문이라 그러고 생각하고 제가 받은 점수는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의 점수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로 전남도지사는 그동안 민박 간담회, 주요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꾸준히 주민과의 대화를 실천했으며 주민 대표와 기관 단체장과 함께 도정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나누는 것은 민선 7기 들어 처음입니다. 도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로 불편사항을 챙겼던 이번 자리를 통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도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김영로 도지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영입니다. 순천시가 2019년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관광클럽과 함께 순천시를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팸투어와 업무 협약 등이 이루어졌는데요. 박하은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순천시가 2019 순천관광 방문의 해를 맞아 사단법인 한국관광클럽을 초청해 팸투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순천시를 홍보하는 관광복지 증진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팸투어는 사전 답사 여행의 개념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행사 대표와 방송인, 여행작가 등 40여 명을 초청해 순천시의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순천시의 대표 관광지인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 나간 민속마을과 인기 관광명소인 서남사, 드라마 촬영장 등 순천시만의 특색이 가득한 대표적인 주요 명소들을 둘러봤습니다. 앞으로 관광클럽과 저희 순천시가 미래를 같이 함께하는 그 운명의 동반자로 가자는 뜻에서 협약식을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CEO들이니까 순천 가면 가격도 좀 싸고 맛도 좋고 숙박도 괜찮고 가성비가 높은 순천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한방체험, 서남사 야생차 다래체험과 함께 맛집으로 초대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직접 맛보기도 하는 특별한 체험관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시아의 생태수도, 힐링 관광도시에서의 체험활동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의 활력으로 이어져 2019 순천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박하은입니다. 서울시 발달장애 정보포털과 장애인신문이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서울시 발달장애 정보포털과 웰페어뉴스가 지난 20일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뉴스 콘텐츠를 공유하며 두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청권은 수신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텔레비전을 시청할 권리라고 국어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상파 3사 뉴스에서조차 시청각 장애인들은 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하루빨리 모든 국민이 동등하고 편리하게 텔레비전을 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